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나이는 20살. 안녕하십니까? 꽃걸음망치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후에 구독자분 중에 몇 분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이 완전히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정계에서 이렇게 퇴출이 되고 나면 이제 정치는 안정을 찾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중에 한 분은 답글로 이렇게 제 생각을 알려드렸는데요. 그거하고 관계해서 제가 그냥 영상을 아예 하나 만들어 볼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치 관련돼서 가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 재판 뭐 4번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당장 11월 달에 실형은 아마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최소한 4년은 지나야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2028년도 정도 되어야 이제 정치가 안정 궤도에 돌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생각들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2년형 받았던 위정에 대한 재판 결과는 아마 벌금 한 500만 원 정도에서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정 교사에 관한 3년형 구형 검사들이 내린 그 재판건에 대해서는 아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긴 하겠지만 당장 올해 안에 의원직은 상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도끼에 찍힌 듯이 그 이전 선거와 관련돼서 환수받았던 434억 플러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 선거 자금으로 모금해서 받아서 다시 환수받았던 금액까지 다 합해서 토탈 434억 7천 몇백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 돈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돈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이 4개인데 그 중에 100만 원 이상 벌금건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뭐 어느 정도 시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 지금 당장 현재도 뭐 빚이 좀 몇백억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에 모금을 하실 때 왕차 한번 모금을 해서 그 돈까지 한번 사갚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71분이나 되시는 그 우리 민주당 그 종교에 맞지 않는 그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한 2억 4천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월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 뭐 앵벌이 뭐 생계형 정치인들은 아니시죠, 다들. 그 최소한 자기 급여의 한 50% 정도는 그냥 그 모금하세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면 그 돈 꽤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달에 그래도 한 얼마야?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받아도, 예, 돈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한번 부지런히 모아서 그렇게 실제적인 그 국민들 그리 우롱해가지고 돈 뜯어내지 마시고 본인들 월급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당에 기여해 주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제가 4년 걸린다 그랬죠. 2028년도나 되어야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을 찾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이나 쇼츠, 뭐, 이게 댓글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정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일까? 제가 그때 뭐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대충 말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니, 제가 말씀드린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 그 민주주의 정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예, 어디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네, 아시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 2015년도에 작고하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던 1993년도 2월 달부터 나이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1993년 2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 치면, 횟수로 32년이 되는데요. 만 31년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나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나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만 31세만 되어도 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성장이 한번 멈췄어요. 자, 그게 언제 멈췄나? 2014년도 봄에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자, 2014년도면 언제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해입니다. 그해 봄에 대한민국 정치인은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니까 작년에 10주년을 했죠. 자, 올해 11년 차가 됩니다. 자, 만 31세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가 또 거기서 마이너스 11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나이는 20살, 겨우 20살입니다. 겨우 20살. 그러니 엉망이죠. 그렇게 11년 동안 정치 성장이 멈추는 사이에 경제만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정치가 안정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예,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또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정치가 성숙해지면 국민들의 표준 가치, 기본 가치, 가치관 역시 확립이 되면서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사라져버리고 경제 성장만 더욱더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더 급변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그 사이에 이루었죠. 특히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 그리고 삼성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자, 우리나라 정확하게 ICT 사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국에서 만드는 나라가 도대체 몇 국이나 됩니까? 미국, 한국, 중국. 크게 세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은, 자급자족 개념에서, 그 나라에서 주로 서지,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안 오지 않습니까? 매출이나 수량 단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휴대폰 회사는, 미국 애플사와 삼성, 갤럭시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품의 성능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가치관도, 이제 정치가 안정이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 한번 보세요. 자, MZ세대들 꼬라지 한번 보세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성장을 멈추는 사이에, 사회의 기준, 가치 기준이 정서적이거나 심적이거나 그런 면에서 벗어나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거 정치가 불안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정치가, 그 집권을 하고 있는 당,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정치가 불안하다라고 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정치가 불안한 거는 뭐냐면, 여야가, 서로 반목하고, 협치를 못하는 그런 개꼬라지를 보여줄 때 국민들은 정치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짓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얼마나 협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정쟁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쓰레기들 패싸움이지,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진정한 정쟁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저는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저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들이는 부가적인 그런 수익은 그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뿐이지, 발전시켜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은 반대하지만, 자, 얘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제가 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쟁이라면 이런 겁니다. 자, 여당은 기본소득을 100만 원 주자 그러는데, 야당은 기본소득을 150만 원 주자 라고 하면서 금액을 서로, 야, 100만 원은 줘야지, 100만 원 작아, 150만 원 주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의를 봐서 125만 원 주자,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다투는 거, 당연히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주자고 그러겠죠. 국민들한테 줄 때. 왜냐? 국민들한테 인기를 더 끌어야 되니까, 표를 더 끌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국민조차도 여당 국민이 다르고 야당 국민이 다르니,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당이 말하는 야당이 말하는 국민이 같은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부분 아닙니까? 합의가 된 부분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다투는, 이런 게 제대로 된 정쟁이지, 기본소득을 주자 말자, 그거 아예 하자 말자 때문에 싸우는 거는 정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이죠, 전쟁. 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정상적인 정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자꾸 거부권만 남발하는 겁니다. 뭔 놈의 국회의원들끼리 자기 회의할 때 국민의힘에서 주도를 하면 민주당 애들이 안 들어가고, 회의실에 민주당 애들이 주도하면은 국민의힘이 회의실에 안 들어가고, 그래 놓고는 법안 하나 통과시켜 놓고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를 하죠. 이해하십시오. 대한민국 정치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대한민국 정치도 같이 침몰하는 바람에 여전히 성장을 멈추고 있는 상태.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나이는 20세인 겁니다. 20세. 많이 봤자 21세. 이제 겨우 미성년자, 이제, 딱지를 벗은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 이렇게 엉망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나이는 21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가 안정될 때까지 4년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그 정계에서 퇴출이 되시면, 그리고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본인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지키시고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일단 효도부터 하시고 부모님부터 챙기고 이재명 대표님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찬란한 유구한 5천년 역사상에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 한 명은 살짝 스쳐가는 산들바람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콧바람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가지고 결과조차도 안 좋다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랑 정치 가지고 장난친 이재명이랑 같은 급으로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뭔가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시작했던 한 양반이 이상한 행보를 걷다가 그래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나가셨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중에 한 줄을 쓸 때 그런 유종의 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2025년도가 되면 정치가 확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라고 봤을 때,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죠. 뭐냐면 청문회도 아닌데, 국정감사 회의 때 정인이라고 불러드리는 사람들이, 막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바보라서 그냥 대법원에서 탄핵 판결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자기 발언 없이 보따리 싸들고 자기 집으로 갔겠습니까? 그래도 그 재판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군소리 없이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갔다가 지금 고향하고 가까운 대구 옆에 있는 현풍인가요? 맞나요? 성수인가요? 그쪽에 지금 가 계시죠? 네. 갔겠습니까? 최소한 나라가 완전히 추락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게 그런 수능인 거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검사가 재판 때 사용했던 공소장을 공문서 위조라고 말을 하고 판사가 끄떡끄떡거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거짓말로 날조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판사가 또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판결을 불복할 겁니다. 불복.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조차도 벌금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또 분명히 불복할 거예요. 뭐냐면 구테타도 아닌 구테타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 순간 며칠이 되었든 몇 주가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무정부 상태와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원래 궤도,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 침몰하는 그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러 나온 사람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충실한 사냥개로서 자기 소신을 다했던 겁니다. 뭐 검사니까요. 검사니까요. 문재인 정부를 대변해가지고 열심히 사냥개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도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가 세월호 침묵과 동시에 성장을 멈췄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엄청난 죄책감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자기 손으로 직접 되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대접을 받으려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육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다쳐가면서 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지도가 20% 전후로 왔다 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정권에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사라지든 안 지든, 뭐, 정치의 안정은 기대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 말기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꼴을 당했는지. 우리가 유일하게 그 자랑하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던 거는 BTS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그 찬밥 심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업소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건 뭐, 일본하고 관계는 정상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오히려 아주 좋게 풀려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코에 원전 수출한 거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 때 원전을 그냥 죽이자. 그래서 원전과 관련되어 있던 그 많은 과학자들하고 종사자들이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전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24조의 수주를 받았죠. 24조. 그 민주당 어떤 의원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24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그런 말 하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릅니까? 왜 이렇게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나라도 코트라가 있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동남아에서 많은 나라들도 아시안은행이나 세계은행에서 차관 들여와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인프라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돈 빌려가지고 고속도로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쪽에 엄청난 인프라를 정부 차원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나서 돈으로만 또 받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캄보디아 한번 예 들어볼까요? 캄보디아에 제가 알기로 그쪽에 바다 쪽에 유전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채굴권을 한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는 많은 정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 대가로 그 채굴권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정부 대 정부로 계약을 할 때 G2G로 거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인 대 개인 거래입니까? 이게 B2C입니까? 기업이 개인한테 파는 그런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 어떤 때는 5위라고 할 때도 있고 6위라고 할 때도 있고 어쨌건 간에 10위 안에 드는
그 200개가 넘는 그 전 세계 나라 중에서 10번째 아래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24조 돈을 그 빌려주고 그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그 정부 인프라에 대한 그런 사업에 우리가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마련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면 뭐 국제은행, 뭐 세계은행에서 돈을 채권가 차관을 해오게끔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뭐 그 돈 또 못 받으면 그 수주 받아놓고 또 사업 못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돈 바로 주고 바로 공사에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그 돈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자, 우리 돈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원전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지나고 2005년, 6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저는 국힘에서 나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그 외 제3당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심지어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당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옛날처럼 이제는 당 따지지 말고요. 사람을 좀 따집시다. 제대로 되신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어요.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설거지가 어느 정도 끝이 나면 그 중에 가장 큰 설거지는 이재명 대표님인 것 같은데, 자, 설거지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살림살이를 좀 알아야 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가시면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야가 제대로 협치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예, 법안 일단 통과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만 정쟁을 할 수 있는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정치 사회가 되었을 때, 예, 그때쯤 돼서 차기 대통령이 2년차 정도 들어갈 쯤 되면 그때서야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서 정확하게 2029년도 넘어가는 그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싶네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4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물론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 참고만 하시고요.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게 되면, 자, 김영삼 대통령, 1993년도 2월 달에 취임을 하셔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가 태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에서 이제 엉애 하면서 태어난 우리나라 정치 나이 쭉 20살에서 21살 넘어갈 때 세월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때 다부터 다시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가 성장을 멈추면서 아직까지도 21살입니다. 자, 2029년도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는 다시 나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자, 부디 2029년도 그 해에는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나이가 21살에서 22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착한 정치 할 수 있는 그런 박수를, 그런 준비를 좀 해주세요. 좀 싸우지 마시고요. 아, 맞다. 끝돌 하나 더. 제가 이재명 대표님 보고
개새끼, 씨발놈 이렇게 욕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대표, 대표님 그러니까, 왜 호칭이 그따위냐고 댓글을 다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 최소한 야당의 대장인데, 저도 민주당 그분들이 쇼츠에 보니까 누가 그딴 노래를 만드는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 개새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개새끼 그러면 듣기 좋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거. 제발 누워서 침 뱉지 말고요. 제가 72년생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작던,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있었죠. 예. 지금, 그 윤석열 개새끼라고 그런 가사로 나오는 노래 올리는 놈, 부르는 놈은 더 하고, 다 옛날 같으면 다 쇠고랑 찼습니다.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개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이냐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 감사합니다.